여름방학 수업 모집 영상을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채널톡에 방학 때 어떤 수업을 하는지 연락을 정말 많이 주셔서 우선 시간표부터 유튜브 게시물에 올려놨는데요. 상세 내용 드디어 알려드립니다. 영상이 좀 깁니다. 타임라인을 누르시면 원하시는 반 설명만 보실 수 있으니까 선택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의 순서가 이렇게 돼요. 이 모든 반을 다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이 길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마지막에 공통 내용 부분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1, 2 문법 특강부터 설명드릴게요. 여름방학 문법 특강의 목적은 학교 내신스러운 문법이에요. 지난 겨울의 문법 특강 그리고 작년 여름에 했던 문법 특강과 그냥 아예 다른 특강입니다. 제가 방학 때 진행하는 문법 특강은 학생들이 계속 쭉 이어서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예전 특강과 다르다는 점. 여름방학은 짧기도 하고 제 정규반이 학기 중에 문장 해석, 영작, 독해 위주로 진행이 되는 만큼 여름방학은 문법에 올인할 거예요. 특히 학교 내신에 나오는 가장 어려운 문법 문제를 같이 풀 겁니다. 제가 3월 정규반 모집 영상에서 문법은 방학 그리고 학교 내신 기간에 바짝 하면 되는 거지 1년 동안 질질 끌면서 공부해야 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신 한 번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제 문법 특강의 모토는 개념은 쉽게 문제는 어렵게입니다. 문법 개념은요 절대 어렵게 배우면 안 돼요. 그러면 머리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배우고 머리에 제대로 남도록 수업을 들으면서 스스로 노트 필기를 하게 할 거예요. 이거 예시인데요. 본인만의 문법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숙제로는 이 문제집을 풀 겁니다. 내신 공략, 중학 영문법, 문제풀이책 2번째 권. 이 책이 너무 두껍지 않으면서 문제 수준이 적당히 어렵고요. 중학교 영어 내신 문제와 유형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대신에 여름방학은 겨울방학에 비해 짧기 때문에 전체 문법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중학교 영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과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개념만 골라서 수업하고 문제를 풀 겁니다. 여기에 제가 올해 문법 특강부터 처음 제공하는 숙제가 있어요. 바로 어법상 틀린 부분 모두 고르기 숙제인데요. 이 유형이 내신 킬러 문제예요. 중학교 영어 내신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꼽아라 하면 어법상 틀린 부분의 개수를 골라라 3개인지 4개인지 네가 선택해라 이 문제거든요. 특히나 이 유형은요 중학생 때도 어렵지만 고등학생 때 정말 어렵거든요. 학교 시험에서 문법 유형으로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비하는 숙제를 올해부터 처음으로 방학 때 숙제를 낼 겁니다. 이 특강은 중1, 2 문법 특강이기 때문에 중1, 2 교과서의 대화문과 본문에서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법 부분을 제가 틀리게 바꿔놓을 거예요. 다만 모든 부분이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맞았으니까 넘어가고 이 부분은 틀렸으니까 고치고 이렇게 주관식으로 숙제를 낼 겁니다. 이 숙제가 이 문법 특강의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숙제는 이번 여름방학부터 제가 진행하는 모든 특강에서 숙제로 낼 거예요. 그냥 문법 문제 적당히 풀고 대충 알겠는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 숙제로 빡세게 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법 특강이지만 매 수업마다 영작 테스트를 볼 거예요. 아무리 문법 특강이어도 영작만큼은 절대 쉬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작은 문법 특강 때도 정규반 때도 계속해서 노출시켜서 실력을 다질 거예요. 매 수업마다 시험을 볼 건데 이 시험은 수업 시간에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수업 시간 30분 전에 볼 겁니다. 그리고 일정 점수 이하로 나오면 클리닉에 남아서 재시험을 봐야 돼요. 요렇게 남을 겁니다. 제 조교가 클리닉을 진행할 거고요. 틀린 문장을 직접 손으로 써서 검사 받아야 줌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문법 특강 정리해드릴게요. 중1, 2를 위한 수업이고요. 초6이 듣기에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 영상을 올리고 나면은 초6 학부모님들이 연락이 많이 오실 거거든요. 초6 중에서 문법이라는 거를 한 번도 안 접해봤다라고 하면 어려울 거고 문법이란 걸 한 번은 접해봤다 이러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원래 정규반을 들었던 초6이면 당연히 계속 따라오면 됩니다. 이건 신규 대상으로만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화목 오전 10시에서 12시 주 2회고요. 총 8회 수업입니다. 4주 수강료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실시간 줌으로 수업을 하는데 시간이 안 되면 동영상 수강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녹화본으로만 수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관리는 똑같고요. 신청 방법은 제가 영상 더보기랑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 거니까 꼭 신청 마감 기한을 확인하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에 공통 내용 맨 마지막으로 넘어가셔서 꼭 내용 확인해 주셔야 돼요. 관리 방법 후기 거기 다 있습니다. 예비고1 시즌1 드디어 예비고1의 시간이 왔습니다. 매년 여름 예비고1만 따로 수업을 합니다. 바로 고등 대비를 위해서인데요. 전국의 중3들 여러분들은 이제 중3이 아니에요. 예비고1이에요. 7월부터 예비고1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정말 장담하는데 지금부터 안 하면 고등 영어 50점 나와요. 50점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30, 40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원하는 대학에서 바로 멀어지는 거거든요. 중3만큼은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고 7월부터 제대로 공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왼쪽이 중학교 영어 시험지, 이게 고등학교 영어 시험지.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올린 적이 있는데 이게 중3 11월에 보는 시험의 난이도고요. 이게 고1 4월에 보는 난이도예요. 이 둘의 차이가 6개월밖에 안 나거든요. 6개월? 근데 제가 이거 챗GPT한테 분석해보라고 했어요. 야, 분석해봐 라고 했더니 챗GPT가 이렇게 분석합니다. 어휘 난이도 이렇게 차이 나고요. 문장 구조 복잡성, 이해 사고 수준, 내용 주제 난이도 이렇게 달라요. 근데 얘가 정말로 6개월 차이밖에 안 나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발 7월부터 제대로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11월에 들어와도 괜찮긴 한데 그래도 7월부터 시작한 학생이랑 확실히 다르고요. 이 시즌 1 딱 7, 8월 2달인데 2달도 아니고 7주예요. 7주. 7주밖에 안 하거든요. 이때만큼 좀 공부를 합시다. 여름에 덥다고 퍼질러 있지만 말고 시즌 1은 문법의 비중을 높여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발 시즌 1부터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중3 작년 예비고일 시즌 1과도 수업이 달라요. 교재도 다르고 제 문법 수업의 모토는 개념은 쉽게 문제는 어렵게. 문법은 한 번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 되거든요. 문법 개념은 쉽게 배워야 되고요. 문제는 어렵게 풀 건데 문법 이렇게 노트 필기 하게 할 겁니다. 본인만의 문법 노트를 만들 거예요. 숙제로는 요 책을 풀 거예요. 내신 공략 중학 영문법 문제풀이 책 3학년 거. 요 책이 너무 두껍지도 않으면서 문제 수준이 꽤 어렵기 때문에 여름방학에 풀기 아주 좋습니다. 여름방학은 겨울방학에 비해 짧기 때문에 고등 영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과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헷갈려하는 개념을 골라서 수업하고 문제를 풀 거예요. 여기에 제가 올해부터 이번부터 처음 제공하는 숙제가 있어요. 어법상 틀린 부분 모두 고르기 유형 대비하는 자체 제작 숙제. 왜 이걸 하냐면 이게 고등학교 때 나오는 내신 킬러 문제예요. 어법상 틀린 단어를 니네가 알아서 찾아가지고 쓰고 고쳐라. 이게 서술형 한 문제고 이게 3점이에요. 하나당 1점입니다. 하나당 1점. 이 문제가 고등학교 시험에서 문법으로 낼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유형이에요. 이 문제를 맞아야만 1등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비하는 숙제를 올해부터 방학 때 시킬 거예요. 제가 고1 교과서 및 모의고사 지문에서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법 부분을 틀리게 일부러 바꿔놓을 거예요. 근데 표시됐다고 모두 틀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서 이건 맞으니까 넘어가고 이건 틀리니까 고치고 이걸 주관식으로 풀게 할 겁니다. 좀 어려울 건데 이렇게 해놔야 고등 영어 시험에서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숙제가 좀 어려울 건데 문법 비중이 높은 시즌 1에서 제대로 빡세게 숙제를 해서 문법에서 이런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학교 시험에서 만났을 때 절대 당황하지 말고 우리는 자신감 있게 풀자고요. 알겠죠? 예비고일 수업은 다른 특강과 다르게 단어도 같이 할 겁니다. 제 수업의 단어 암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보통 학원들은 영한, 한영으로 이렇게 단어 시험을 보죠. 절대 안 돼요. 이거 제가 학생 때 이렇게 했거든요. 다 까먹어요. 덩어리랑 예문으로 외워야 되는데 무조건 덩어리로 외워야 돼요. 단어장. 제가 예비고1 학생들한테는 무조건 이 단어장을 거의 3-4번씩 돌리고 있거든요. 7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쓴 단어장이고 정말 효과가 좋다고 이미 인정된 이 덩어리 학습에 아주 효과적인 뜯어먹는 수능 1등급 기본 영단어장으로 외울 거예요. 이거 수능 영단어장이라고 돼 있지만 앞부분이 쉽기 때문에 지금 중3들이 외우기 딱 좋거든요. 이 단어장은 제가 예비고 1 수업에서만 계속 사용을 합니다. 학습지를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이 학습지를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풀게 할 건데 매일매일 이 학습지를 공부했다는 걸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매일 공부한 거를 또 모아가지고 매주 시험을 볼 겁니다. 단어 학습 후기를 보여드릴게요. 그냥 지금까지 제 수업을 들었던 그리고 예비고일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남겨준 건데 단어를 매일매일 외워서 많이 도움이 됐다. 이거는 그냥 팩트예요. 어떻게 생각해봐도 아시겠죠? 그냥 단어를 매일 외우면 당연히 효과가 좋겠죠. 그거를 강제로 시켜주니까 단어는 그냥 믿고 저 따라오시면 됩니다. 문법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지문 독해도 제 수업은 달라요. 보통의 지문 독해는요. 이렇게 객관식으로 문제를 풀거든요. 학원들에서 객관식 모의고사 이런 문제를 풀고 그냥 해석 좀 해준 다음에 그래서 답이 이거야 이러고 넘어가요. 정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물론 조금은 되겠죠. 이 문제를 접해봤다 정도의 도움은 되겠지만 그러면은 이 설명을 들으면은 다음에 이 아이들이 이 문제를 맞을까요? 아니거든요. 무조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독해는 이렇게 지문을 주고 주관식으로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이 지문도 작년과 아예 다릅니다. 올해 고1 지문들로 싹 바꿨어요. 제가 왜 이 객관식 문제를 싫어하냐면은 객관식 문제는 지문을 다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찍고 넘어갈 수 있고요. 문제 정답만 살펴보고 쓱 넘어가고 지문을 제대로 꼼꼼하게 읽어볼 생각조차 안 해요, 학생들이. 그런데 독해할 때 정말 중요한 거는 꼼꼼한 해석과 지문 분석이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이거를 훈련시켜주는 학원이 거의 없다는 점. 학생들한테 대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맨날 그들이라 그래요. 맨날 사람인 줄 알고. 근데 사물인 경우가 더 많고요.
대체 이 데이가 무엇인지 지문에서 파악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이들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어요. 그렇게 되면 백날 독해 수업 들어봤자 실력이 안 오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한 지문당 5문제 정도의 주관식 문제를 만들어서 줄 거예요. 정말 어디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문 독해를 저랑 함께 공부를 할 겁니다. 영어 단어가 조금씩 바뀌어서 나오는 거, 그리고 키워드 찾기, 키워드 뜻, 그리고 주제 찾기, 그리고 이 지문을 다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교재를 구성해놨어요. 요거는 프린트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인쇄는 따로 해주셔야 돼요. 학생들이 이거를 처음 풀다 보면은 좀 어려울 거고 낯설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릴 건데 이렇게 공부를 해야 고등 영어를 대비할 수 있어요. 매주 위클리 테스트 당연히 봅니다. 단어랑 영작 시험을 볼 거예요. 이 매 수업 진행하는 테스트는 수업 시간에 까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 30분 전부터 보게 합니다. 일정 점수 미달이면 클리닉에 남아서 재시험을 봐야 돼요. 이렇게 남을 거예요. 제 조교가 클리닉 진행해 줄 거고 영작 틀렸다 그리고 단어 틀렸다 직접 손으로 쓰고 검사 받아야 줌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요거는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소북인데요. 작년에 제 수업을 들었던 작년 중3 학생들이 올해 고1이 돼가지고 중간고사 점수를 보내줬고 후기를 보내줬어요. 제가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아이들한테 쫙 문자 돌려가지고 점수 알려줘. 그리고 작년 수업이 도움이 됐니? 이거 다 물어봤거든요. 고1이 돼서 1학기 중간고사 100점. 이거 고1 점수입니다. 고1 100점, 100점, 100점. 매일 외워서 단어를 외우는 습관이 생겼고 하프 모의고사라는 거는 시즌2에 합니다. 시즌2에 하는데 이거 애들이 진짜 어려워서 죽을라 그래요. 근데 이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온 겁니다. 중간고사에서. 내신 준비할 때 다른 친구들보다 알고 있는 단어의 양이 많았고 문법 공부도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었고 문법 문제를 푸는 시간도 짧아졌다. 이 친구는 시크하죠. 서술형 풀 때 도움이 많이 됨. 여러분 고1 1학기 중간고사 점수 이렇게 나오기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중간고사 점수. 대부분 70점대 나와요. 정말로. 문법 개념이 그대로 적용된 문제들이 나와서 자신 있게 풀 수 있었고요. 본문 단어. 모르는 게 거의 없었다. 단어 열심히 외웠으니까. 문법 문제는 더 추가로 공부를 할 필요 없이 이미 준비가 돼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고1 올라가야 돼요. 하프 모의고사 시즌2 때 하는 거지만 매주 학부모님들이 물어보셨어요. 이렇게 어려운 걸 대체 왜 풀어야 되냐. 애들 평균이 3, 40점 나오는 거를. 그걸 해봤기 때문에 고등학교 딱 올라가서 중간고사 그리고 모의고사 시험 보면 괜찮네, 쉽네, 생각보다 할만하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즌1 때는 문법에 몰빵을 하기 때문에 문법 가지고 걱정을 안 하는 거죠. 고1이 됐을 때. 단어 실력. 많이 향상된 것 같다. 수업 듣기 잘했다. 온라인 수업 다른 것들도 많이 해봤대요. 가장 수업다운 수업이었다. 고1 대비에 딱 좋다. 수행을 준비할 필요 없도록 대비가 이미 됐었고 공부할 때 좀 어려웠지만 독해, 서술 대비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다 점수로 증명이 됐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사실 예비고1 수업을 매번 하는데 그래서 걔네가 고1이 돼서 점수가 몇 점 나왔는데가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수업이 끝나도 이런 친구들을 계속 추적 관찰하고 계속해서 후기를 받고 있습니다. 정리해드릴게요. 예비고1 시즌1 중3 대상입니다. 근데 혹시나 중1, 2 문법 특강이 조금 쉬운 것 같다. 나는 이제 중2 때부터 제대로 공부를 해보겠다 하면 들어도 되긴 하는데 근데 이건 제가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중2도 들으면 되긴 하는데 진짜 잘하는 중2여야 되고 되게 성실한 중2여야 돼요. 중2 중에 성실한 중2가 별로 없어요. 도전하다가 대부분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중2면은 그냥 중1, 2 문법 특강 듣게 해주시는 게 아이한테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힘들어할 바에는 제 예비고일 수업은 매년 열리니까요. 금요일 반 하나, 토요일 반 하나. 사실 예비고일 수업은 제 메인 수업이기 때문에 2반 엽니다. 시간 맞는 거 하나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고 실시간 줌 수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말 많이 여쭤보시는데 이 시간대가 안 되면 동영상 수강도 가능합니다. 관리는 똑같습니다. 7주 수업 수강료고요. 사실 좀 부담되실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7, 8월 2달 가격이고 예비고1이 9, 10월에 수업이 없거든요. 왜냐면 제가 시즌2 11월 한 중순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실 텀이 2달 반 정도 됩니다. 중3은 보통 기말고사 한 번 보는데 그거를 11월 초에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중3은 9월에 거의 공부 안 해요. 제가 이때도 수업 해봤어요. 해봤는데 애들이 그냥 개판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공부 안 하고 뭐 개학했다고 막 늘어지고 있는 그럴 바에는 시즌1 빡세게 듣고 이때 문법 공부 오지게 하고 단어 외우고 니네 마지막으로 즐겨라. 마지막으로 9월, 10월 그리고 11월 한 초중순까지 좀 쉬다가 또 이때부터 4개월 이때 한 3개월 반이에요. 3개월 반. 이때 달리자. 그런 의미로 중간에 쉽니다. 여기서 그냥 영상을 끄시면 안 되고 꼭 마지막에 공통 내용으로 가서 관리 방법이랑 수강 후기 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1, 2 서술형 특강. 이번 여름방학에 고1, 2를 위해서 서술형 특강을 엽니다. 고1, 2는요. 영어 공부에서 내신이 가장 중요하죠.
학교 영어 내신에서 가장 발목을 잡는 유형이 서술형이에요. 객관식은 뭐 어찌저찌 좀 찍어서라도 맞출 수 있고라도 한데 서술형은 진짜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중학생 때랑은 또 차원이 다르게 어려워요. 제가 항상 고1, 2한테도 강조하는 게 평소에는 무조건 문장 해석, 영작, 독해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서술형을 좀 몰빵해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서술형이 왜 어렵냐면은 글의 흐름에 알맞도록 괄호 안에 주어진 단어들을 모두 배열하여 써라. 다른 단어 추가 금지. 그리고 변형하라 그래요. 이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네가 알아서 맞춰서 변형해봐. 이런 영작 문제. 그리고 어법상 틀린 부분 다 찾아서 네가 고쳐. 이거 푸는데 진짜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당 1점밖에 안 줘요. 그래서 총 3점이고 이것도 사실 오래 걸려요. 객관식보다 훨씬 오래 걸리는데 2점밖에 안 줍니다. 이런 것들 한두 개 틀리면 근데 그걸로 등급이 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제대로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거는 여름방학 문제집 영상에서도 추천을 드렸던 거고 예전에 제가 이벤트 처음으로 해봤을 때 고등학생 대상으로는 이 책을 이벤트로 제 사비로 구매를 해서 보내드렸었어요. 이 책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 가지고 이번에 서술형 특강이 옵니다. 제가 엄선한 책이고요. 고등 영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법 포인트에 맞춰서 영작 연습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책과 다르게 제가 이 책에서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영작할 때 이런 문법 포인트가 나오니까 그 문법 포인트를 가지고 서술형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고방식을 써놨어요. 그 단계를 굉장히 잘 와닿게 써놨기 때문에 학생들이 영작 공부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영작도 어려워하지만 이런 문제도 되게 어려워해요. 틀린 부분 다 찾아서 고쳐. 그리고 객관식으로는 틀린 부분의 개수를 찾아서 골라라. 뭐 3개냐 4개냐 5개냐 그런 거를 객관식으로 고르라 그래요. 그런 문제를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여름방학부터 처음으로 어법상 틀린 부분 모두 고르기 유형에 대비하는 자체 제작 숙제가 같이 나갑니다. 서술형에도 문법이 있기 때문에 같이 나가요. 이 유형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제가 고1, 2 모의고사 지문에서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법 부분을 틀리게 바꿔놓을 거예요. 근데 제가 표시해놨다고 다 틀린 게 아니라 어떤 건 또 맞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이 부분은 맞으니까 넘어가고 이 부분은 틀렸으니까 고치고 이거를 주관식으로 풀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 더 고등학생들은 학교 시험에서 지문이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지문도 바꿔놓을 거예요. 서술형 특강이면 응당, 문법 서술형 문제까지 숙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매 수업마다 영작 테스트 볼 거예요. 서술형 특강이고 책에서 영작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매 수업마다 영작 테스트 볼 겁니다. 숙제할 때 몰랐던 문장은 시험을 봐도 무조건 틀리거든요. 그리고 영작은 정말 반복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 정규반에도 무조건 영작은 넣는데요. 특강에서도 당연히 시험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정 점수 미달이다 남아야 돼요. 남아서 제 조교랑 함께 클리닉에서 남아서 공부를 하면 되고 틀린 문장을 직접 손으로 써서 검사 받아야 줌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릴게요. 고1, 2 서술형 특강, 고1, 고2 대상이고요. 화목 낮 1시에서 3시, 2시간씩 주 2회, 7월 22일에 개강하고 4주 동안 수업합니다. 수강료고요. 실시간 줌 수업인데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시간이 안 돼도 동영상으로 수강 가능합니다. 녹화번호로요. 관리는 똑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영상 더보기 그리고 고정 댓글에다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신청 마감 기한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영상을 끄시면 안 되고 꼭 마지막에 공통 내용에 가셔서 관리 방법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 다 확인하시고 영상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7, 8월 수능 대비반 실전 문제풀이 7, 8월이기 때문에 실전 문제풀이반을 열 거예요. 3월부터 수능 대비반 문제 유형별 풀이법 수업을 진행을 이미 했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우리 이제 실전 문제 풀 단계예요. 올해 6모 좀 쉬웠죠? 9모는 당연히 어려울 거고 수능도 6모보다 어려울 겁니다. 항상 6, 9모 중에 한 번이 쉬우면 한 번이 엄청 어렵고 그 중간 정도로 수능 문제가 나와요. 역대 최다 지원. 얼마 안 된 뉴스거든요. N수는 맨날 최대래요. 매년 최대래요. 9월 3일에도 또 최대이지 않을까. EBS 연계율이 50% 수준을 유지를 하고 계속해서 EBS를 강화해야 된다는 말이 나온 만큼 실전 문제 풀이반에서 EBS 문제를 풀 겁니다. EBS 내용 말하기 전에 제 수업이 좀 특별한 건 작년 수능 1등급이 6.22%였고 재작년에 수능이 1등급이 4.71%였거든요. 되게 어려운 수능이었는데 저는 작년에도 이렇게 올렸어요. 짧은 기간에 이렇게 올렸고요. 재작년에도 짧은 기간에 이렇게 올렸어요. 물론 3월부터 그리고 1월부터 들었으면 좋았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EBS 문제 풀면서 제가 제대로 공부시켜 주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합류하세요. 뭐 인강 듣는다 해도 뭐 현장도 다니는데 막막하고 뭐 실력이 오르는지 모르겠다면 제 수업 들으면 됩니다. 단어 암기 뭐 워낙 제가 시키는 방법이 유명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단어장을 바꿨어요. 제가 또 서점에 가서 또 기가 막힌 단어장을 하나 찾았습니다. 우리 수능 대비반 학생들을 위해서 다 뚫어놓을 거예요. 덩어리를 외울 건데 그냥 단어 다 뚫어놓을 겁니다. 싹 다 외워야 돼요. 이 단어장 외울 거거든요. 통암기 수능 0단어. 이 단어장은 단어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덩어리밖에 없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단어도 다 비교해봤거든요.
좀 어려워진 수능에 또 맞춰서 단어 난이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단어장이 나와 있는 덩어리가 총 1,400개예요. 근데 1,400개 안에 덩어리 안에 있는 단어들을 다 세보면 수능 영단어 4,200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외우는 양은 3분의 1인데 효과가 3배예요. 요렇게 다 통으로 뚫어가지고 매일 공부하게 할 거고, 당연히 매일 공부한 단어를 매주 모아서 시험 볼 겁니다. 고3은 효율적으로 시간을 분배해서 공부하는 게 필수예요. 같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EBS 문제 풀 겁니다. 이제부터 풀 건데 EBS 올해 거랑 작년 거 싹 다 모아가지고 가치가 있는 문제들만 풀어볼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하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평가원 기출문제 복습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EBS 문제만 풀다 보면은 뭐 이제 8, 9월쯤 되면은 평가원 문제 다 까먹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평가원 문제를 풀어봤다 하더라도 분명히 거기서 모르는 문제들이 꽤 있을 거기 때문에 복습하면서 EBS 문제 같이 풀 겁니다. 매주 위클리 테스트 볼 겁니다. 당연히 시험 봐야 되고요. 수업 시간을 까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수업 30분 전에 시험 볼 거고, 일정 점수 미달이면은 클리닉에 남아서 재시험 보면 됩니다. 문법 테스트 왜 보냐면 수능에서 29번 업법 문제는 꼭 좀 맞았으면 좋겠어서, 그거는 무조건 맞아야 1등급 받는데 수월하기 때문에 문법도 매주 시험 봅니다. 단어를 잘 못 외웠다 이러면 남아서 공부하면 됩니다. 정리해드릴게요. 고3 대상 수요일 저녁 7시, 10시 기존의 3, 4, 5, 6월 시간이랑 동일합니다. 7월 16일 개강이고요. 실시간 줌으로 수업하고, 근데 이제 시간이 안 되면 당연히 동영상 수강 가능하고 관리 똑같습니다. 5주 수업에 요 2주 집중 훈련은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총 7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수업은 5주다. 수업은 5주입니다. 신청 방법, 영상 더보기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꼭 신청 마감 기한 확인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영상 꺼버리시면 안 되고 꼭 마지막에 공통 내용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단어관리반. 단어관리반 올해 처음 열어요. 작년부터 기획은 했었는데 매번 상황이 안 돼서 열지 못하다가 올해 드디어 단어관리반만 따로 엽니다. 단어관리반을 따로 여는 이유는 방학 때 진행하는 특강, 중1, 2 문법 특강이랑 고1, 2 서술형 특강에서 단어를 안 외우기 때문이에요. 예비 고1반이랑 수능 대비반은 당연히 단어를 외웁니다. 하지만 중1, 2 문법 특강, 고1, 2 서술형 특강이 주 2회씩이고 내용이 많아요. 거기다가 단어까지 외우면 애들 절대 소화를 못합니다. 해봤는데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어 관리를 따로 뺍니다. 그동안 계속 이제 할 거다 말씀만 드렸었는데 처음으로 단어 관리반 따로 빼서 엽니다. 이런 학생들, 그냥 어휘력이 약하다, 단어장 한 번도 완독을 못했다, 앞에 조금 보다 끝났다, 절대 혼자서는 영어 공부 안 한다, 단어 관리반 듣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미 다른 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아니면은 시간이 안 맞아서 동영상으로는 우리 애가 잘 따라갈 것 같지 않다라고 하시면 단어관리반이라도 듣게 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대치동에도 현장 특강이 되게 많아요. 되게 인기 있는 수업이 단어 특강인데 가서 영한한영 시험 보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엄청 비싸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이렇게 외워봤자 어차피 머리에 남는 게 없는데 저는 무조건 덩어리로 외우게 합니다. 제 단어 암기 방법은 뭐 워낙 이미 유명해가지고 제가 후기도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거 매일매일 공부합니다. 매일매일 시험 보고 이따가 입력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단어관리반, 중1, 2반, 고1, 2반 2개입니다. 28일 동안 매일 외울 거예요. 뜯어먹는 중학 영단어, 뜯어먹는 영단어 중등 1800, 그 다음에 고1, 2반은 통암기 수능 영단어. 제가 최근에 발견한 정말 좋은 단어장, 요걸로 외울 거예요. 요 학습지를 매일매일 외우게 할 건데요. 매일 푼 답을 사이트에 입력해야 돼요. 사이트에 입력을 하면요, 이렇게 자동으로 채점이 됩니다. 사이트 안에서 자동으로 채점이 되고 몇 개 맞았는지 나와요. 이때 일정 점수 이하면 매일매일 제시를 봐야 돼요. 그래서 매일 범위를 정해서 매일 시험을 보고 일정 기준 이하면 제시를 봅니다. 제시 보는 기준도 다 알려줄 거고 제시를 받는지 안 받는지도 매일매일 확인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매주 위클리 테스트도 봅니다. 일주일 동안 외웠던 단어들 다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위클리 테스트도 따로 볼 겁니다. 이것도 당연히 제시 있습니다. 단어관리반은요, 줌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외우고 매일 정해진 시간 안에 시험을 보고 인증해서 올려야 돼요. 이건 단어관리반 시작할 때 아이들한테 다 공지하겠습니다. 매주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매일 시험 봤던 데일리 테스트 결과, 제시 받는지 안 받는지 다 보내드릴 거고 위클리 테스트 점수도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매주 단어를 잘 외웠는지 외우지 않았는지 경고도 나가요. 이건 아이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4주 동안 학습이 다 끝났을 때 경고가 하나도 없고 시간에 맞춰 매일 잘 단어를 외웠고 위클리 테스트 빠짐없이 참여했다, 상을 줍니다. 제대로 외우기만 해도 상을 줍니다. 점수 상관없어요. 제가 수업 끝날 때마다 항상 이벤트를 하고 열심히 한 학생들한테 상을 주는데 동기부여 효과 굉장히 좋습니다.
단어학습 후기. 그냥 저랑 단어 공부를 하면요. 저랑 수업한 친구들은 항상 얘기해요. 단어 매일 외우는 게 습관이 됐고 매일매일 외워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본인이 뿌듯해합니다. 매일 영어 단어 외우는 게 결코 쉽지 않지만 4주밖에 안 하잖아요. 딱 4주고 한 달도 안 해요. 28일. 하고 나면 정말 뿌듯할 거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이 되게 점핑되어 있을 거예요. 단어관리반, 중1리반, 고1리반, 수강료 제가 굉장히 저렴하게 잡았어요. 사실 대치동에서 매일매일 뭐 이제 1시간씩 와가지고 단어 시험만 한영 영한으로 시험만 보고 집에 가는 건데 그 한 달에 막 40만 원, 50만 원 받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했고요. 요거는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줌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줌에 들어오는 거 아니고 매일 스스로 단어 암기한 다음에 디스코드 어플에 암기 인증을 하고 제가 제공하는 사이트에다가 답안을 제출하면 돼요. 그리고 제시 봐야 되면 따로 연락을 할 겁니다. 신청 방법, 영상 더보기 고정 댓글에다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신청 마감 기한 꼭 확인하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마감 기한 있습니다. 여기서 끄시면 안 되고 공통 내용 보셔야 돼요. 공통 내용. 바로 이어집니다. 워낙 좀 제 수업에서 소개할 내용이 많다 보니 공통으로 따로 뺐어요. 뒤에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제 관리 방법 이런 거 다 알려드릴게요. 우선 수업은 줌입니다. 줌으로 수업합니다. 인강 아닙니다. 학생들이 카메라를 켜고 수업에 이렇게 참여를 해줘야 돼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동영상 수강 가능하다고요. 시간이 안 되면 동영상 수강 가능하고요. 제가 수업 끝나고 한두 시간 안에 바로 영상을 올려놓기 때문에 그 다음날까지 들어줘야 돼요. 목요일 수업이다 이러면 금요일까지 영상을 들어야 되고요. 저희 조교들이 영상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매번 체크합니다. 줌으로 수업하면 참 좋은 게 학생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채팅을 안 보내면 제가 이름도 부르고 중간에 갑자기 카메라 꺼도 제가 이름 부르고 애들이 처음에는 얼굴 잘 보여주다가 점점 카메라 위로 올라가가지고 막 천장밖에 안 보여줘요. 그러면 왜 그러니 얼굴을 보여라 이렇게 하고 졸고 갑자기 정수리밖에 안 보인다 그러면 제가 전화도 합니다. 다 잡아내니까요.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만났으면 애들이 눈도 잘 안 마주치고 막 고개도 잘 안 끄덕이고 말도 안 하거든요. 근데 집에서 카메라로 수업을 들으니까 고개도 끄덕이고 제가 뭐 이해했니? 동그라미 해라 이렇게 하면 애들이 이렇게 하고 어쩔 수 없이 들어요. 그리고 채팅으로 대답을 하면 되니까 아이들이 정말 잘 참여해줍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학원 좀 가기 싫어하는 학생들 그리고 시간 낭비하기 싫은 학생들 먼 학원을 굳이 가기 싫다 집에서 효율적으로 듣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제 수업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해외에서도 들어요. 동영상 수강 가능하다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 수업의 관리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사실 온라인에서 저만큼 관리 철저하게 하는 수업 없어요. 전 정말 장담하고 자신 있습니다. 우선 아이들이 저랑 수업을 들으면요. 맨 처음에 만드는 게 제가 1대1로 디스코드 개인방을 만들어요. 다 본인 이름으로 제가 방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너 개인 채널이다. 다 보이냐 확인해라. 그 다음에 숙제 제출 오늘부터다 라고 다 체크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거 보내고 이거 다 올해 날짜입니다. 제가 가장 또 올해 걸로 써놨어요. 어느 부분이다 이렇게 하면 체크 표시하면 이거 확인했다라는 표시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숙제 관리해요. 예비고일 수업이랑 수능 대비반이랑 그리고 단어 관리반, 단어 숙제 매일매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정해진 시간 안에 숙제를 제출해야 돼요. 조교들이 숙제 항상 확인하고 안 했다. 그럼 좁니다. 빨리 내라. 왜 안 내니? 지난주처럼 몇 분 늦으면 안 된다. 그럼 이제 애들이 시겁하고 이렇게 숙제를 냅니다. 요거는요, 올해부터 시작했어요. 5월부터 시작했거든요. 이 피드백을 제공하는 거. 원래 없었어요. 워낙 이제 학생들이 좀 많고, 매일매일 숙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조교 더 뽑고 관리만큼은 어디에도 뒤처지지 않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매주 제 조교들이 이렇게 피드백 달아줍니다. 왜 늦었냐 이런 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검사만 하는 게 아니고 숙제에서 아이들이 틀린 문장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설명해줘요. 그 다음에 도치라는 거 이런 거였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네가 푼 숙제에서 이 문장들이 이래서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거를 해주면 아이들이 우리 조교쌤이 내 숙제 보면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 틀렸는지까지도 알고 이걸 한 번 더 설명해주네? 그래서 애들이 원래는 보통 대답을 잘 안 하는데 학습 피드백을 달면 애들이 좀 대답을 잘 하더라고요. 복습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그동안 학습에 대한 아이들이 숙제한 거에 대한 피드백이 없다라는 유일한 제 숙제 관리의 아쉬움이었는데 그것까지 해결했습니다. 워낙 아이들이랑 디스코드로 많이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매일 숙제를 잘 냈는지 검사를 한 다음에 한 주에 숙제가 조금이라도 안 됐다. 그럼 매주 경고가 나가요. 이 경고가 3회 쌓이면은 다음 수업을 못 듣습니다. 그리고 매주 본인의 경고가 몇 회인지 문자가 나가요. 그럼 이제 애들이 헉 하면서 그 경고받기 싫어가지고 애들이 숙제를 하거든요. 영어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목도 다 공부해야 되고 돈 냈는데 숙제 제대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좀 빡세게 하고 있습니다. 숙제왕도 매번 뽑아요.
매번 뽑아서 치킨 주고 뭐 기프티콘 주고 잘했다 최고다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이거는 올해 5, 6월 수업 숙제왕도 바로 카페에 올렸어요. 제가 카페를 개설한 지 며칠 안 돼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올릴 겁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숙제 검사를 매일 이렇게 저희가 보는 시트에다 관리를 하는데 매일매일 검사를 하고 저희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도 올해부터 좀 바뀐 건데 이렇게 누적 결과 시트를 학생들이랑 학부모님들한테 따로 제공을 해요. 그 링크만 누르시면은 1주차 숙제, 2주차 숙제, 3주차 숙제, 4주차 숙제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숙제는 여기 다 이름이에요. 이름이고 어떤 숙제는 늦게 냈고 뭐는 안 냈고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은 사실 약간 공개 처형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링크를 보내놓으면은 다른 애들이 어떻게 했는지 다 볼 수 있으니까 이걸 도입하고 애들이 숙제를 더 잘하더라고요. 확실히 공개 처형의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걸로 끝나느냐? 또 아니고요. 이제 제 사이트에서 이것까지 볼 수 있어요. 최근 시험에서 평균 몇 프로의 정답률이고 잘하는 영역, 노력 중인 영역, 보완이 필요한 영역 이거는 반평균과 비교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이 조금 약하거나 어떤 부분은 괜찮고 어떤 부분은 잘하는구나 이런 것도 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사이트가 개발이 됐습니다. 반평균에 비해서 본인의 점수가 몇 점인지 어느 수준인지 각 영역별로도 판단할 수 있어요. 바로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질문은 어떻게 받냐 또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질문방 따로 운영을 해서 디스코드에 질문을 아이들이 올려주면은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항상 몇 시간 안에 답변을 합니다. 이게 그냥 당장 어제예요. 어제여서 오전 11시에 보낸 건데 오후 2시에 답변 이렇게 해줍니다. 사실 지금은 수업이 없는 기간이고 중독서실만 운영하는 기간임에도 그리고 이 중독서실은 무료임에도 아이들이 지금 내신 기간이기 때문에 이거 내신 질문이거든요. 수업과 관계없는 질문도 받아줍니다. 수업 후기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담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아가지고 더보기랑 고정 댓글에다가 제가 몇 달 전에 블로그에다가 후기를 싹 한번 받아놨었는데 그거를 다 하나하나 캡처해가지고 카페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블로그는 안 할 거고 카페를 하려고요. 그래서 카페에다가 최근 후기, 가장 최근 후기만 우선 모아놨으니까 그 링크 보면은 한 번에 잘 보실 수 있어요. 여러 학년 다 섞여 있습니다. 앞으로도 후기는 계속 카페에다가 올려놓을 거고 뭐 인스타에도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는데 상담이 필요하시다. 그리고 영상에 없는 내용인데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제 영어 연구실 카카오톡 채널톡에 있습니다. 채널톡에 영루 스텔라 검색하시면은 영루 프라임 원격학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셔서 채팅 운영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시간에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기까지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 이번에 결제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했고 사이트 업그레이드하고 또 뭐 교재 업그레이드하고 숙제 업그레이드하고 그러느라 조금 늦어졌어요. 그리고 1년 커리큘럼이 정말 윤곽이 다 나왔지만은 저는 좀 성향이 정규반 때 1학기 때 이렇게 해봤더니 애들이 좀 이게 약하면은 저는 그거를 항상 반영해서 그 다음 수업에 업그레이드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년짜리를 딱 한 번에 이제 공개하기가 좀 어려워서 아직 공개를 못했는데 어쨌든 여름방학에 학생들이 해야 되는 최상의 수업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리고 여름방학 이후에도 2학기 정규반도 이미 다 구상을 해놨어요. 8월 넷째 주에 개강을 하는데 그 한 달 전쯤에 또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름방학은 학교 내신에 조금 더 집중을 했고요. 문법에 좀 더 집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평소에는 문장 해석, 영작, 독해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학 때만큼은 조금 더 학교 내신스럽게 조금 더 문법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면 되고 서술형까지 같이 그렇게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수업을 만들어 놨고요. 이번 여름방학 수업도 당연히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후기, 뭐 수업 시간표 이런 거 등등 계속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를 할 거고요. 그래서 웬만한 제 수업에 관한 모든 정보는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 게시글, 인스타, 네이버 카페 이 세 가지 곳에 항상 새로운 소식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름방학 수업에서 만나요. 안녕.